그 밤 서울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나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는 서류를 손에 쥐고 있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고 눈물이 흘러내리며 글씨가 번져 보였다. 은행 거래 내역서, 내가 모르는 출금 기록들. 내 서명처럼 보이지만 내가 한 적 없는 수표들. 부동산 이전 서류에 새겨진 위조된 내 이름. 그리고 최악의 것은 내 아들 민준이가 며느리 혜진에게 보낸 손편지였다. 6개월 전 날짜가 찍힌 그 편지에서 그들은 나를 장애물처럼 논의하고 있었다. 시설에 넣고 나면 집과 돈은 우리 거야. 어머니는 눈치도 못 채실 테니까. 너무 순진하시니 거의 손쉬운 일이야. 내 아들이 내가 5살 때 아버지가 떠난 후 홀로 키운 그 아이가 그런 말을 썼다. 내가 2 직장을 뛰며 피곤함과 가난을 견디며 키운 아이, 대학 학비를 대느라 매일 밥 대신 라면으로 버틴 그 시절을 떠올리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거의 손쉬운 일이야. 나는 그 편지를 커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숨을 고르려 애썼다. 이건 착각이야. 오해야. 하지만 증거는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부정할 수 없었다. 잠시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말해야겠다. 지금도 내 삶의 잔해 속에 앉아있지만 이 모든 게 현실이라고 믿기 힘들다. 오후에 시작됐다. 동네 작은 카페에서 점심 특선 메뉴가 있어서 선택한 곳이었다. 요즘 통장 잔고가 이상하게 줄어들어 내가 깜빡한 줄 알았지? 어리석게도. 민준이와 혜진이가 점심을 제안해서 놀랐다. 요즘 그들은 바쁘다며 멀어져 있었으니까. 그래도 아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지만 혜진이의 명품 가방과 내 오래된 카디건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들이 불편했다. 점심은 처음부터 어색했다. 혜진이가 내 기억력 문제를 지적했다. 민준이 생일을 잊었다고. 하지만 나는 카드를 보내고 전화도 했는데 민준이는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과금 청구서에 혼란스러워했다고. 그건 공공요금 회사 실수였고 내가 바로잡았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나간 적이 2번 있다고. 완전 거짓말. 하지만 혜진이는 달콤하게 걱정하는 척해서 웨이터가 나를 동정 어린 눈으로 봤다. 민준이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내 아들이 아내의 거짓말에 동의한 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 혜진이가 은혜원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지갑에서 광택나는 브로슈어를 꺼내 들었다. 어머님, 정말 좋은 곳이에요. 거기 가시면 제대로 돌봄 받으실 수 있어요. 걱정 없이 사세요. 나는 지금도 걱정 없다고 가볍게 대답했다. 나는 건강하고 독립적이라고. 하지만 혜진이는 미소 지으며 눈을 날카롭게 뜨고 말했다. 정말요? 민준 오빠랑 얘기했는데 이제는 선택의 때예요. 나이 드시잖아요. 혼자 사는 건 위험해요. 나는 민준이를 봤다. 내가 62살이고 40년 산 집에서 잘 사는 걸 말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민준이는 불편한 듯 주제를 바꿔 계산 얘기를 했다. 그들이 계산하러 가자 나는 테이블에 홀로 남아 불안에 휩싸였다. 뭔가 잘못됐어. 그때 낯선 여자가 나타났다. 단정하지만 불안한 표정으로 어깨 너머를 힐끔거리며 내 테이블로 다가와 파란 벨벳 상자를 놓았다. 오늘 밤에 필요할 거예요. 아드님은 어머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 안전한 곳에서 열어보세요.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내가 누구냐 물으려 입을 열었지만 그녀는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상자를 핸드백에 재빨리 넣었다. 민준이와 혜진이가 돌아오자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은 더 끔찍했다.
혜진이가 은혜원에 대해 공격적으로 밀어붙였고 민준이는 모든 말을 지지했다. 그들은 나 몰래 시설을 견학했다. 비용 견적을 뽑았고 이사 시기를 연구했다. 그리고 혜진이가 말했다. 집을 팔아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요. 이제 필요 없으시잖아요. 이 동네도 쇠퇴하고 있어요. 내 집, 남편 동욱과 40년 전 산 집 민준이를 키우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고 생일마다 키를 재던 그 집 나무로 동욱을 잃은 3년 전부터 홀로 지내던 곳, 그들은 돈더미처럼 팔아치우려 했다. 합리적이에요. 어머니 이민준이가 말했다. 후방 거울로 눈을 피하며. 나이 드시고 도움 필요해요. 우리 그냥 최선이에요. 나는 논쟁하지 않았다. 본능이 말렸다. 핸드백을 꼭 쥐고 앉아. 내 아들이 언제부터 나를 짐처럼 대하는지 궁금했다. 집에 도착해 그 상자를 몇 시간 동안 주방 테이블에 놓고 봤다. 그 여자의 말이 맴돌았다. 아드님은 어머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고 싶지 않았다. 던져 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점심때 혜진의 거짓말들이 내 무능을 강조하던 그 모든 게 뭔가로 이어지는 느낌이었다. 밤 11시 30분, 마침내 용기를 내서 열었다. 은색 걸쇠를 풀자 서류 더미, USB 드라이브, 사진들이 나왔다. 맨 위에 메모. 이렇게 알려드려 죄송해요. USB부터 보세요. 위험해요. 이번 주에 움직일 계획이에요. 걱정하는 사람,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본 게 토할 것 같았다. 모든 게 변했다. 그렇게 자정에 아들의 편지를 읽으며 앉아 있었다. 나를 속이고 버리기 쉽다고. 그리고 초인종이 울렸다. 창밖으로 민준이 차가 보였다. 이 늦은 밤에 올 리가 없는데?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불 켜져 있어? 깨어 계시네. 걱정하는 척해. 오늘 밤 서류 사인 받아야 해. 내 아들이 문 앞에 나를 확인하러 온 게 아니었다. 마무리하러 왔다. 나는 얼어붙었다. 노트북에 더 많은 파일이 로딩 중이었다. 초인종이 더 길게 울렸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몇 달간 알아채지 못한 가짜 걱정 톤으로. 어머니, 괜찮으세요? 불 켜진 거 보고 걱정돼서요. 문 열어주세요. 머릿속이 소용돌이쳤다. 불빛을 봤으니 깨어있다는 걸 안다. 안 열어주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안 될 말이야. 모든 걸 볼 때까지. 괜찮아, 얘야. 목소리가 안정적으로 나와 다행이었다. 자려고 해. 늦었네. 내일 얘기할까? 침묵. 문 너머로 그들이 서로 보는 게 느껴졌다. 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항상 문 열어주시는데? 이상해. 민준이 다시 더 크게. 어머니, 제발 문 열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미룰 수 없어요. 노트북이 첫 비디오 파일을 로드했다. 3개월 전 날짜. 재생 누르자 손으로 입을 막고 헉소리를 삼켰다. 혜진과 민준의 집 사무실 CCTV 영상. 혜진이 서류 더미 앞에 앉아 있고 민준이 불안하게 서성였다. 어머님 서명 연습 6개월 했어. 혜진의 차가운 목소리. 나한테 쓰는 달콤함과 달랐다. 완벽하게 위조할 수 있어? 봐, 서류를 밀자. 위임장이었다. 아래 서명이 내 것처럼 보였다. 토할 것 같았다. 민준이 멈췄다. 모르겠어, 혜진아. 이건 잘못된 것 같아. 내 어머니잖아. 120억 원 가치의 집에 사는 어머니지. 혜진이 쏘아붙였다.
저축과 투자금 4억 원 우리 거야? 2년간 참았잖아. 90살까지 기다릴 거야? 고양이 자선단체에 다 주실지도 몰라. 비디오를 멈췄다. 4억 원 동욱의 생명보험과 저축이 그렇게 불어났나. 동욱이 투자 맡았고 그가 죽은 후 손대지 않았다. 슬픔에 문 두드림이 쾅쾅거렸다. 비디오를 다시 재생했다. 그렇게 안 하실 거야, 민준이 약하게 말했다. 모르지. 나이 드시면 혼란스러워지시지. 우리는 도와주는 거야? 치매 시설 완벽해 정신쇠퇴로 의사 문서화하면 법적 보호자 돼 모든 게 우리 거야. 깨끗하고 합법적 의사 매수. 아직 본 적 없는 의사들. 민준이 침묵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거부하길 바랐다. 내 아들, 내 새끼. 하지만 지우들은, 친구들은 어머니가 건강한 거 알아 의내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계획을 반대하는 게 아니었다. 들킬까 걱정하는 거였다. 혜진이 끔찍하게 웃었다. 8개월간 기반 쌓았어. 모두에게 어머님 혼란 증상 얘기했지? 옆집 김 할머니가 지난주에 요즘 이상하시네라고 했어. 씨앗 뿌리는 거야? 은혜원으로 옮길 때쯤 모두 자비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거야. 8개월 그 작은 댓글들, 걱정 어린 시선들, 의사 보라는 제안들. 모두 나를 무능으로 몰기 위한 계산된 캠페인이었다. 문 두드림이 멈췄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110이에요. 어머니 집이에요. 강남구 XX동 247번지. 문 안 열어주시고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 나요. 62살이고 치매 증상 있어요. 다치신 건지 발작인지 걱정돼요. 경찰을 부르는 거야. 나를 불안정하게 보이게 하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경찰서가 5블록 거리. 3분 남았어. 생존 본능이 깨어났다.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다. 상자와 서류를 핸드백에 쑤셔 넣었다. 바닥에 놓인 게 보였다. 번호폰, 하나의 번호 저장. 메모, 안전할 때 전화하세요. 평소 폰 쓰지 마세요. 추적 중이에요. 지금 예상치 못한 곳으로 가세요. 폰 추적. 물론이야. 작년 민준이가 새 폰 설정해줬지? 앱 설치하고. 바보처럼 느껴졌다. 창밖으로 빨강 파랑 불빛. 차 문 소리. 민준의 걱정 연기. 빨리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가 쇠퇴 중이에요. 도움 주려 해도 방어적이에요. 침실 창으로 내려다봤다. 경찰차 2대, 경관 4명, 민준이 괴로워하는 척, 혜진이 폰 보며. 화면에 추적 앱, 파란 점, 영자폰 현재 위치, 집 안내 위치까지 봐. 몇 달, 몇 년. 평소 폰을 침대에 두고 신분증, 현금, 상자만 챙겼다. 주방 뒷문으로 나갔다. 울타리 판자가 부서진 곳, 고치려다 미룬 게 축복.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열쇠 있어? 몇 년 전 준 거, 자물쇠 돌아가는 소리. 나는 뒷문으로 빠져나와 잠그지 않았다. 집 수색하게 해, 폰 찾게 해, 혼란스러워 방황한 줄 알게 해, 그들이 쌓은 서사대로. 부서진 울타리로 옆집 박신의 마당으로. 그는 제주도에 딸 보러 갔어. 우편물 챙겨준 거 기억나. 그 다음 김씨네, 이씨네. 새집 건너 다음 거리로 나왔다. 숨이 가빠 심장이 터질 듯 62살의 밤의 범죄자처럼 도망치다니. 웃기지만 절망적이었다.
그림자 따라 빠르게 걸었다. 목적지 없이 동네 벗어나. 4블록 후 처음 본 24시간 카페. 민준이들이 모를 곳 반은 거의 비었어. 피곤한 종업원과 트럭기사 둘, 뒷자리 부스에 앉아 원치 않는 커피 주문. 떨리는 손으로 번호폰 꺼내 번호 눌렀다. 한 번 울리자 카페 여자 목소리. 신이시여. 안전한 곳인가요? 누구세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떻게 아세요? 최수미예요. 남편분 동욱씨 유산 변호사요. 동욱의 변호사. 머리가 빙빙. 3년 전이잖아요. 유산 정리 끝났어요. 완전히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 부드럽지만 급했다. 영자씨, 3개월간 연락하려 했어요. 폰은 보이스메일 꽉 차고 이메일 반송됐어요. 왜요? 민준이가 통제했어요. 추적 앱 설치하고. 동욱 씨가 죽기 전 그들의 계획 알아채셨어요. 혜진이가 이전 피해자들처럼. 동욱 씨가 신탁 만들어 재산 보호했어요. 1억 8천만 원, 집 포함. 위조 못해요. 동욱이가 눈물이 흘렀다. 왜 말 안 했어요? 보호하려고요. 민준이가 변할까 기대했지만 안 됐어요. 오늘 카페에서 상자 줬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모르겠어요. 경찰 불렀어요. 도망쳤어요. 수미가 말했다. 좋아요. 제가 갈게요. 그 카페 주소 말하세요. 30분 후 그녀가 나타났다. 차로 나를 데려가며 설명했다. 혜진이는 연쇄 사기꾼이에요. 노인 대상으로. 이전에 3가정 피해. 한 할머니는 스트레스로 죽었어요. 민준이는 혜진이 조종당했어요. 하지만 선택했죠. 80만 원 훔쳤어요. 그녀가 경찰서로 데려갔다. 로드리게즈 형사가 기다렸다. 증거 강력해요. 체포영장 발부할게요. 그날 밤 민준이와 혜진이 잡혔다. 민준이는 울며 말했다. 어머니, 미안해요. 빚 때문에 하지만 나는 보지 않았다. 배신의 아픔이 너무 컸다. 그 후 뉴스에 터졌다. 아들이 어머니 재산 노린 노인 학대 사건 혜진이의 과거 피해자들 나왔다. FBI가 12년간 7명 이상 추적. 민준이는 협조로 3년형, 배상, 접근 금지. 재판에서 혜진이는 25년형. 나를 노려보며 마치 내가 잘못한 듯 6개월 후 나는 집에 앉아 여행 브로슈어 봤다. 아일랜드 여행 예약. 동욱과 꿈꿨던 곳, 옆집 김 할머니가 사과하러 왔다. 믿었어요. 미안해요. 우리는 대화했다. 연결이 회복됐다.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 어머니 민준의 거친 목소리. 수감 전 한 통화예요. 이해해요. 듣고 있어. 긴 침묵. 용서 기대 안 해요. 하지만 이해해야 해요. 당신 희생을 배신했어요. 약했어요. 혜진이가 약속한 쉬운 삶에. 배웠어. 네, 당신을 장애물로 봤어요. 아버지 죽음에 안도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사람. 영혼 잃었어요. 그는 숨을 떨며 말했다. 감옥에서 배울게요. 당신 자랑스러운 사람 돼요. 용서 못해. 하지만 시작이야. 더 나아지게. 3년 후 나는 정원에서 장미 심고 있었다. 아일랜드 2번 갔고 수채화 모임 주최. 집은 내 안식처. 폰이 울렸다.
수미. 민준이 출소해요. 오레곤으로 가요. 연락 안 할게요. 편지가 왔다. 일주일 후 열었다. 미안해요. 변했어요. 당신 희생 헛되지 않았어요. 행복하세요. 나는 읽고 서랍에 넣었다. 용서. 아직. 하지만 평화가 왔다. 나는 65살. 배신을 이겼다. 살아간다. 그게 승리야.